만약에요, AI 구조를 아주 살짝만 바꿨을 뿐인데 AI가 정보를 이해하는 방식이 완전히 달라진다면 어떨 것 같으세요? 오늘 우리가 바로 그 이야기를 해볼 겁니다. AI가 단어의 의미, 즉 무엇인지와 그 단어의 위치, 즉 어디에 있는지를 훨씬 더 명확하게 구분하게 만드는 아주 작지만 정말 강력한 아이디어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 보죠. 이 질문 간단해 보이지만 사실 AI가 언어를 이해하는 방식의 핵심을 찌르는 문제입니다. 개, 사람, 문다. 쓰인 단어는 똑같은데 순서 하나 바꿨다고 의미가 180도 달라지잖아요. 그쵸? AI는 대체 이 차이를 어떻게 알아채는 걸까요? 네, 그 비밀은 바로 AI 모델. 그중에서도 특히 트랜스포머라는 모델이 문장 속 단어의 위치를 어떻게 배우는지에 달려 있습니다. 그냥 단어 뜻만 안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이런 위치 정보가 없으면요. 트랜스포머한테 문장은 그냥 순서 없이 뒤죽박죽 섞인 단어 주머니나 다름없어요. 개, 사람, 문다라는 재료는 있는데 이걸로 개가 사람을 문다는 건지 사람이 개를 문다는 건지 전혀 알 길이 없는 완전 오리무죽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려고 업계 표준으로 자리 잡은 기술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잘 쓰고 있던 이 방식에 사실은 아주 미묘하지만 정말 결정적인 문제가 숨어 있었어요. 바로 단어의 의미를 뜻하는 무엇과 단어의 순서를 뜻하는 어디 정보가 서로 뒤엉켜버리는 문제였던 거죠. 이 기술이 바로 회전 위치 임베딩, 줄여서 로페라고 부릅니다. 지금 제일 잘 나간다는 라마3 같은 최신 AI 모델들도 대부분 바로 이 로페를 쓰거든요. 그만큼 그 효과를 널리 인정받은 핵심 기술이었죠. 덕분에 AI가 문맥을 훨씬 더 잘 이해하게 됐고요. 하지만 말이죠. 이 막강해 보이던 표준 기술에 숨겨진 결함이 있었습니다. 연구자들이 이걸 깊게 파고 들어보니까 로페가 어떤 특정 상황에서는 심각한 혼란을 겪는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문제가 확 와닿으실 거예요. ROP 방식은요, 비유하자면 도서관 카드에 책 제목, 즉 무엇인지와 책이 꽂힌 서가 번호, 즉 어디인지를 한 줄에 막 뒤섞어서 적어놓는 거랑 똑같아요. 이러니까 AI가 책 제목, 즉 단어의 의미를 파악하려고 하면 위치 정보가 회방을 놓고 반대로 위치를 찾으려고 하면 의미 정보가 혼란을 주는 아주 비효율적인 상황이 벌어지는 거죠. 그리고 바로 이 얽힌 문제를 아주 간단하면서도 정말 우아하게 해결하는 방법이 등장합니다. 진짜 놀라운 건요. 이게 무슨 엄청나게 새로운 걸 발명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기존 방식에 아주 작은 수정 하나를 더했을 뿐이거든요. 그 이름은 바로 극좌표 위치 임베딩, 포피입니다. 이건 뭐 대대적인 수술 같은 게 아니라 기존 로피를 살짝 업그레이드한 거라고 보시면 돼요. 핵심 아이디어는 딱 하나, 분리입니다. 단어의 내용 정보와 위치 정보를 서로 전혀 간섭하지 않는 두 개의 순수한 신호로 완벽하게 나눠주는 거죠. 그럼 포페는 어떻게 이 분리를 해냈을까요? 바로 극좌표계라는 수학 아이디어를 빌려왔습니다. 이 슬라이드를 보시면 바로 이해가 되실 텐데요. 단어의 내용, 즉 무엇 정보는 벡터의 크기에다가만 담고요. 단어의 위치, 즉 어디 정보는 벡터가 돌아가는 각도에다가만 담는 겁니다. 이렇게 하니까 두 정보가 서로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 독립적인 신호가 만들어진 거죠. 어때요? 정말 깔끔하죠? 자, 그럼 이론은 이쯤 하고 이제 가장 중요한 증거를 볼 시간입니다. 이 작은 변화가 대체 얼마나 극적인 차이를 만들어냈는지 직접 한번 보시죠. 연구진은 이 얽힌 문제를 제대로 저격할 수 있는 테스트를 하나 설계했습니다. 간접 인덱싱이라는 과제인데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AI한테 이렇게 묻는 거예요. 이 문자열에서 Z라는 글자를 먼저 찾고 거기서 왼쪽으로 3칸 떨어진 곳에 있는 글자가 뭐야? 라고요. 이걸 맞히려면 AI는 먼저 Z라는 내용, 무엇을 찾고 그 다음에 -3이라는 상대적인 위치, 어디 정보를 따로 계산해야만 합니다. 두 정보가 얽혀 있다면 절대 풀 수 없는 문제죠. 자, 그리고 그 결과는? 와, 이건 정말 충격적입니다. 이 그래프 좀 보세요. 기존의 로페는 정확도가 11%. 이건 뭐 거의 찍는 수준이죠. 사실상 문제를 못 푼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포페는 어떻습니까? 무려 94.8%, 거의 만점에 가까운 정확도를 보여줍니다.
무엇과 어디를 분리하는 이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이렇게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낸 겁니다. 근데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연구진은 더 현실적이고 중요한 테스트로 넘어갑니다. 바로 AI의 오랜 숙제 중 하나죠. 아주 긴 문서를 얼마나 잘 처리하는지에 대한 능력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AI를 훈련시킬 때 썼던 글보다 훨씬 막 몇 배나 더 긴 보고서나 책 한 권을 통째로 읽어보라고 하면 과연 어떻게 될까요? 길을 잃지 않고 끝까지 내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까요? 이 길이 확장 능력이야말로 AI가 진짜 쓸모 있으려면 반드시 갖춰야 할 능력입니다. 와, 이 그래프가 진짜 모든 걸 말해줍니다. 정말 극적이죠? 저 위로 미친 듯이 솟구치는 빨간색 선이 기존의 ROP입니다. 글이 길어지자마자 오류율, 그러니까 모델의 혼란 지수가 통제불능 상태로 치솟아 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길을 잃어버린 거죠. 반면에 저 아래에 아주 안정적으로 평평하게 깔려있는 녹색과 파란색 선을 보세요. 이게 바로 4P입니다. 훈련 때보다 10배나 긴 글을 읽게 해도 전혀 흔들림이 없어요. 엄청난 안정성이죠. 이게 뭐 어떤 특별한 테스트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요. 이 표는 일반적인 언어 능력 평가 결과인데 점수가 낮을수록 좋은 겁니다. 보시다시피 모든 모델 크기에서 4P가 로페를 이깁니다. 더 재밌는 건 모델이 커질수록 성능 차이가 더 벌어진다는 거예요. 자, 좋습니다. 그래서 이 무엇과 어디를 분리한 작은 아이디어 하나가 대체 왜 이렇게까지 중요하고 AI 분야에서 주목받는 돌파구가 되는 걸까요? 이유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이게 단순히 글만 잘 읽게 되는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음악이나 유전체 분석처럼 순서가 중요한 모든 분야에서 성능을 끌어올릴 수 있어요. 두 번째, 긴 문서를 만나면 AI가 갑자기 바보가 되어버리는 치명적인 결함을 해결합니다. 이건 AI를 훨씬 더 안정적이고 신뢰할 수 있게 만들어주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건 불필요한 재학습이나 미세 조정에 들어가는 어마어마한 비용과 시간을 아낄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논문을 쓴 연구자들이 남긴 이 한 문장이 핵심을 딱 짚어줍니다. 우리는 이 두 가지 다른 종류의 정보를 분리함으로써 모델 성능을 향상시킬 수 있다. 결국 가장 복잡해 보이는 문제도 때로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 즉 정보를 명확히 구분하는 것만으로도 해결될 수 있다는 강력한 메시지를 던져주는 거죠. 결국 오늘 이 이야기는 우리한테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요. 우리가 너무나 당연하게 받아들였던 지금의 AI 기술들 속에 어쩌면 이렇게 간단하지만 판도를 바꿀 수 있는 또 다른 돌파구가 숨어 있는 건 아닐까요? 복잡함 속에서 가장 빛나는 단순함을 찾아내는 것, 앞으로 AI 연구가 더 흥미로워질 이유가 아닐까 싶습니다.